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제가 뉴스 업데이트를 계속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내용 포인트를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SDI 아시죠? 장애 수당 혹은 아이를 낳거나 출산휴가 가시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페이드 패밀리 리브 이 지금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통과를 해서 SDI로 클레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SDI를 신청하신 분들이 2달 이상 페이먼트가 진행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대부분의 UI나 POA 그러니까 고용증빙 서류들 업로드 하시면은요 90%가 다 패스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나머지 10%는 디스퀄리피케이션들이 나고 있는데 지금 동일한 서류들 업로드 했는데도 왜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지 제가 그것도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고 무난하게 다들 다 통과가 되고 계시는데 아주 간혹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댓글로 조금 자세히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실업수당인 UI 혹은 이제 팬데믹 실업수당 PUA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들은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고용증빙 관련된 서류들 업로드 하라는 게 계속 순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두 분이서 똑같이 같은 서류를 업로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분은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요청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은 왜 요청이 없느냐 혹은 남편분은 왜 요청이 없느냐 이렇게 요청 왜 안 오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도 계속 요청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메일로 받지 않았어도 항상 매주 한 번만 로그인 하셔서 첫 화면 맨 밑에를 쭉 내려 보신 다음에 업로드 하라는 박스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기를 놓치면은 자칫하면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날 수 있어요. 자,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EDD에 예전에는 그 한국어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니까 대부분 가족이 누군가 영어를 할 줄 알거나 친구가 할 줄 알거나 이럴 경우에 옆에서 통역을 도와줬었어요. 그런데 EDD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52개국어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어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EDD에 전화했을 때 코리안 트랜슬레이트 부탁을 했을 때 본인과 직접 확인하고 본인의 문제를 직접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 자칫 말로 실수를 해서 이게 본의 아니게 디스퀄리피케이션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실 때는 왜 전화를 하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요약을 해서 반드시 영어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로 꼼꼼하게 적으시고요. 필요 없는 말들을 불필요하게 하셔가지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이디미를 통해서 계속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걸리는데요. 이거는 사뭇 클레임을 하시고 수당을 받으신 분들만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규정들이 강화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뒤에서 짚어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 클레임 하신 분들이 무난하게 다 자격이 돼서 통과가 됐지만 10%에 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기로 간주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수당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인터뷰 등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요. 특히 POA를 받으신 분들 고용 증빙에 관한 서류들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주 본인이 요청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박스가 나오는지 확인하신 후에 박스가 나온다면 서류를 너무 성급하게 올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내가 이 서류를 제대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걸 컨펌한 다음에 이게 최종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어필을 하고 뭐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케이스들이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어필을 하는 기회를 뭐 30일 내에 하라 이런 기회는 주지만 실제로 어필을 하신 다음에 히어링까지 가거나 혹은 최종 수당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확정 지을 때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뒤에 나중에 오버페이먼트 디파트먼트에서는 거기에서 별도로 또 뭐 반납을 해라 이런 편지들이 오면은 막 더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진행해왔던 동영상대로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공교롭게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이래가지고 실업수당 외에 SDI, 즉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뭐가 걸리고 있어요. 약 34만 5천 케이스가 거짓말로 특히 의사소견서 같은 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클레임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혹은 남의 소셜 번호나 혹은 뭐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름까지 도용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수당을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EDD에서 이 부분까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 단계 또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수당이나 페이드 패밀리 리브 같은 경우는요. 원래 폼이 닥터 소견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닥터가 자기 이름 사인하고 이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요양을 필요한다,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소견서 써주고 본인의 라이선스 번호만 있으면 됐는데 이런 거를 도용하고 혹은 심지어 시의원들 이름을 도용해서 EDD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빨리 페이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안 내면 뭐 주위에 시의원들 연락을 해가지고 하원 의원 뭐 상원 의원 연락해갖고 해달라고 이게 지금 이제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의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또 EDD에 푸시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EDD가 이 부분을 더 한 단계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의사 소견서를 써줄 때 의사가 본인이 의사임을 증빙하는 ID미를 통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프로바이더, 즉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EDD에 만약에 그 클레임 폼이 들어오면은 개별적으로 제공한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준대요. 그럼 그 링크를 눌러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 닥터인 거를 증빙하고 아이디미를 통해서 본인 신분까지 증빙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순조롭지 않고요.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그랬지만 이게 몇 주 내에 제대로 이게 발송이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나갔다가는 최소 2달 이상 SDI 신청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못 받고 어프로브 받은 상태에서 페이먼트가 한 푼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 분들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먼트가 2달, 3달씩 안 나와가지고 애는 지금 출산을 했고 지금 돈은 없고 렌트비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EDD에서는 요청하는 거는 의사들이 반드시 지금 아이디미를 통해서 본인의 그 신분을 증빙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하게 차라리 그 메디컬 프로바이더들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레지스터를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이게 편해요. 그러면은 누구나 미리미리 레지스터를 해놓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EDD가 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닥터 소견서가 가면은 거기에 등록된 이메일로 지금 edd.ca.gov를 통한 이메일을 링크를 보내서 그걸 링크를 눌러서 그렇게 베리파이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또 더블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개선돼야 될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좀 나이가 드신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거 시스템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같은 것도 잘 프로바이드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분들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걸 신청을 하신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혹은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EDD에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미리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거나 혹은 장애수당이나 페이드 패밀리 리브 수당, 즉 SDI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아이디미를 통해서 신분을 증빙해야 되는 그 과정도 있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데이트돼서 여러분들의 진단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의사분도 지금 아이디미를 통해서 본인의 신분이 의사임을 그걸 증빙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추가로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여라도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지금 SDI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페이먼트 진행이 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과정인 걸로 보입니다. 이메일은 꼭 edd.ca.gob로 옵니다. 지금 주위에서도 보면은 막 edd라고 글씨만 나오고 이상한 엉뚱한 링크인데 거기에 막 패스워드 넣어라, 뭐 소셜 번호 넣어라 이런 거만 왔는데 못 모르고 막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악용을 한 사기꾼들도 랜덤리 막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이트 링크가 edd.ca.gov 이거 외에는 전부 스팸이니까 절대로 함부로 여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은 해킹 당할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실 수 있는지가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EDD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사전에 의사와 어포인먼트를 할 때 이거에 대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컨펌을 하시고 의사를 선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로 의심되는 수상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EDD에서 이걸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지금 아직 지연이 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치시고 혹은 또 출산 휴가를 가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야 되는 분들까지도 지금 전부 다 페이먼트가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클레임하는 건수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혹여라도 실업수당을 받으신 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계시면서 클레임을 하신 분들도요.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의 신분을 도용을 해서 SDI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대요. 본인들이 신청한 것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실업수당은 다 끝났지만 EDD에서 어떤 서류들이 오면 반드시 꼭 오픈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분이 도용될 수 있는 케이스들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 분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 2년 가까이 여러분들 참 힘든 시간 보내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힘들 내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소망을 걸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